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동이족들이 살았다는 초고대 신석기 시대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단군 시대가 오기 전에 지역들을 찾아보고자 연결을 지어 보았습니다. 문화 등으로 표시가 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 위치 연산산맥 북쪽에 위치한 홍산문화와 대문구문화, 그 아래 현 절강성 북쪽 항주에 위치한 양저문화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홍산문화 기원전 4700년경부터 2900년경까지, 대문구문화 약 기원전 4100년 2600년, 양저문화 기원전 3300년경부터 2200년경까지. 이들의 문화권으로 볼 수 있는 초고대 시대의 상징적인 토템 문화, 그들은 무엇을 숭배하면서 살았을까를 보면서 그 문화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홍산문화, 대문구문화, 양저문화는 대체적으로 단군이 시작한 시기인 기원전 2333년 기준으로 볼 때 완전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 문화들이 교체하거나 연계되는 다른 문화로 발전을 합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서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산문화, 그 위치는 현 연산산맥 북쪽 일대입니다. 용과 곰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대문구문화, 그 위치는 현 산동 지역입니다. 새와 태양 즉 아사달에 나오는 해, 새, 산, 문양이 있는 토기들이 몇 점이 발견되기도 한 곳입니다. 양저문화, 그 위치는 현 절강성 항주 일대입니다. 신인 수면, 사람의 얼굴과 짐승의 몸을 가진 존재 또는 신성한 존재와 동물의 특징을 결합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북성 북쪽, 홍산문화의 영향을 받아 용과 곰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단군에 나오는 웅녀, 즉 곰 토템을 모시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북성 서쪽과 남쪽은 양소문화의 영향을 받아 물고기와 용을 숭배로 볼 수 있는 유물이 대거 나왔다고 합니다. 기원전 45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하남성 복양 서수파 유적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초의 용호도 한 무덤의 주인 시신 양옆에 조개 껍데기를 수백 개씩 놓아 각각 거대한 용과 호랑이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중국 최초의 용호도이며 당시 사람들이 용과 호랑이를 매우 중요한 신적 존재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북성 동쪽은 대문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새와 태양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쪽 지역에서 나온 유물로 본 내용입니다. 홍산문화 1. 시기 period 존속기간 기원전 4700년경 기원전 2900년경. 시대 구분 신석기 시대 후기 late Neolithic. 의 현재 중국 유화 상류, 즉 현재의 내몽골 동부와 요녕성 랴오닝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습니다. 용 문화의 가장 오래된 기원으로 여겨지며 거대한 제단과 무덤을 통해 초기 국가 단계 이전의 복잡한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2. 특성 characteristics. 최고 수준의 옥기 문화. 홍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옥 조각품입니다. 이들은 청동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옥을 다루는 기술만큼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거대한 제단과 적석총, 돌을 쌓아 만든 거대한 제단과 무덤 적석총, 그리고 여신의 모습을 한 소조상이 모셔진 여신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종교 의례를 가진 복잡한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청동기의 흔적, 문화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이르면 서쪽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청동 귀걸이 등이 극소량 발견되어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3. 숭배 동물 worshipped animals. 용 가장 중요. 홍산 문화는 명실상부한 용 토템 문화입니다. 유물, 알파벳 시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시자형 옥룡과 돼지의 얼굴에 용의 몸을 한 옥저룡은 이 문화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이는 중원 지역보다 앞서 용을 신성한 존재로 숭배했음을 보여줍니다. 곰과 새, 옥으로 만든 곰과 새, 주로 올빼미나 매 모양의 조각품도 다수 발견됩니다. 이는 용과 함께 곰과 새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곰 숭배는 유라시아 북방 문화권 전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대문구 문화 1. 시기 period 존속기간 기원전 4100년경 기원전 2600년경. 시대 구분 신석기 시대 중기 후기 Middle to Late Neolithic. 의 황하하류, 즉 산동성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으며 훗날 이 지역의 용산 문화와 상나라 문화의 직접적인 뿌리가 된 중요한 문화입니다. 2. 특성 characteristics. 계급 사회의 출현,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의 양과 질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 이미 빈부 격차와 권력의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정교한 토기 기술, 단순히 흙을 빚어 굽는 것을 넘어 물레를 사용하여 그릇의 형태를 정교하게 만들고 그 위에 여러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채색 토기와 온도를 매우 높여 구운 얇고 단단한 흰색 토기가 특징입니다.
돼지 순장 풍습 부유한 사람의 무덤에는 그들의 재산을 상징하는 돼지 아래턱뼈를 수십 개씩 함께 묻었습니다. 이는 돼지가 당시 중요한 부의 척도였음을 보여줍니다. 3. 숭배 동물 Worshipped Animals. 새와 태양 가장 중요. 대문구 문화는 명백한 새 토템 문화권입니다. 유물, 특히 제사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항아리 준에는 해, 새, 산을 결합한 독특한 그림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신성한 새와 동일시했던 그들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계승, 이세 숭배 신앙은 훗날 상나라의 시조 설화 제비의 알로 직접 이어지는 동방 문화의 핵심적인 DNA입니다. 돼지, 신성한 숭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대문구 문화에서 발견된 삼조고의 모양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한 블로거가 다녀왔다던 추성시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실려있는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륙에서 발견한 삼조고로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새는 정확히 삼조고라는 말을 합니다. 양저문화 1. 시기 period. 존속기간 기원전 3300년경 기원전 2300년경. 시대 구분 신석기 시대 후기 late Neolithic. 의 약 1000년간 번성했으며 대륙 장강 양자강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발달된 신석기 시대 문화이자 초기 국가 단계의 문명으로 평가받습니다. 2. 특성 characteristics. 고도로 발달된 옥기 문화, 양저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정교하고 거대한 옥기입니다. 청동기나 문자가 없었음에도 옥을 다루는 기술만큼은 후대의 청동기 국가들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초기 국가 사회에 거대한 인공 제방과 수리시설 그리고 도시의 역할을 했던 양저고성의 발견을 통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초기 국가 단계의 사회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대규모 벼농사, 허무드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 장강 하류의 습지에서 대규모 벼농사를 지어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문명을 유지했습니다. 독자적 문화권, 황하 유역의 동시대 문화인 양소문화 후기 용산문화 초기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유물과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숭배 동물 Worshipped Animals. 양저 문화에서는 두 종류의 신성한 존재가 핵심적인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인 수면 가장 중요. 양저 문화의 거의 모든 중요한 옥기에는 사람과 짐승의 얼굴이 결합된 신비로운 문양, 즉 신인 수면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양저인들이 믿었던 최고신의 얼굴로 해석됩니다. 이 신의 모습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 두 번째로 중요. 대문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새는 양저 문화의 매우 중요한 토템이었습니다. 유물, 신인 수면문과 함께 옥으로 만든 새 모양의 장식품이나 옥옥종의 모서리에 새겨진 새 문양이 많이 발견됩니다. 의미, 이 새는 하늘과 땅, 즉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메신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동성의 대문구, 용산 문화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방의 새 토템 문화권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문구 문화와 양저 문화의 중간에 있는 강소성은 어때했는가? 동방의 새 토템 문화권. 이 지역은 북쪽의 산동 대문구, 용산 문화 그리고 남쪽의 저장성 허무드, 양저 문화와 함께 황하 중류의 양소 문화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동방 문화권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문화권의 공통된 핵심 상징이 바로 새였습니다. 강소성 북부, 산동의 대문구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새와 태양을 숭배하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강소성 남부, 마가방, 송택, 양저 문화로 이어지는 계통에 속합니다. 양저 문화에서는 신비로운 신인 수면문과 함께 새 문양 옥기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소성은 서쪽 중원의 용호랑이 물고기 문화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동쪽 해안 지역의 새 숭배 문화권의 핵심적인 일부였습니다. 대문구 문화와 홍산 문화의 중간에 있는 하북성은 어때했는가? 문화의 교차로 하북성. 하북성의 위치는 매우 독특합니다. 하북성 서쪽과 남쪽에서는 양소문화 물고기, 용 토템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북성 남부와 중부의 신석기 유적지에서는 양소문화의 특징인 물고기 문양토기가 발견됩니다. 하북성 동쪽으로는 산동성의 대문구, 용산 문화 새 토템와 접하고 있어 이 지역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하북성 북쪽으로는 현재 북경과 천진 지역의 홍산문화 곰, 용 토템의 영향력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북성은 여러 문화의 상징들이 공존하고 융합하던 역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환웅은 용이고 그 아래에는 곰과 호랑이를 각각 숭배하는 집단이 나뉘어져 있었던 곳이 현재 홍산문화 지역과 하북성 남쪽 하남성 동북쪽 지역이 호랑이를 숭배하는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해의 가상자리에 있는 육지들은 단군의 영향권이었던 것일까요?
새를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 문양은 삼조고라고 말을 합니다. 태양 속새, 그 새는 삼조고, 우리의 고대 조상님들이 숭배하던 그 삼조고입니다. 삼조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삼조고의 의미와 상징. 태양의 상징. 삼조고는 태양 안에 살면서 태양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태양이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존재. 고구려에서는 삼조고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숭배했습니다. 곱은 벽화나 유물에서 삼조고가 태양 속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생명과 권위의 상징. 태양은 생명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기에 삼조고는 생명과 에너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구려에서는 삼조고를 왕권과 연관시켜 권위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동이족 문화권의 상징. 삼조고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동이족 문화권 전반에서 널리 사용된 상징입니다. 일제의 왜곡. 일제강점기에는 삼조고가 부정적인 의미로 왜곡되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는 삼조고를 흉조로 여기도록 유도하고 심지어 잡아먹게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삼조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 고구려 고분벽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삼조고는 태양원 안에 그려진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쌍영총, 각저총, 천왕지신총 등에서 삼조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삼조고.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 드라마에서 삼조고는 고구려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드라마 주몽, 연개소문, 대조영 등에서 삼조고 문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엠블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엠블럼에 사용된 삼조고는 고구려의 상징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조고에 대한 추가 정보. 까마귀가 아닌 새. 일부 학자들은 삼조고의 오자가 단순히 까마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속에 산다는 신화 속 새의 이름을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태양의 흑점. 삼조고를 태양의 흑점과 연관시키는 해석도 있습니다. 천손신앙. 삼조고 신앙은 천손신앙과 연관되어 있으며 고대 동이족은 스스로를 천손이라 여기며 숭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